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배우 김옥빈 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김옥빈 씨, 어쩌다 보니 같은 동양 출신이네요. 그러면 사주풀이를 좋게 해줘야 되는데, 네. 자, 봅시다. 병인년 호랑이띠해에 태어났고요. 경자월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임자일주로 태어났네요. 자월의 임수 그러면 격으로는 양인격 그럽니다. 그리고 조후로는 무토를 써서 범람하는 수를 막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병화를 보면 조우로서도 잘 갖춰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무토 안 보이네요. 안 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 양인격. 보통 양인이라고 하는 격은 기운 자체가 지나치게 강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 군, 경, 검, 의료 이쪽에 종사하는 또는 살생직, 강한 직업군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격이 구성이 되면 직업을 이렇게 갖거나 이제 배우잖아요. 배우일 경우에 이런 역할을 갖거나, 그러니까 여자지만 당당한, 뭐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배역을 맡게 됐을 경우에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한테 어필하기가 좋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양인격 그랬기 때문에 성격은 되게 자존심이 강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편관을 보면 자기 희생 정신이 강해요. 대인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관을 보면 소인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설명드릴게요. 편관, 그러니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지나치게 강해졌음을 얘기를 해요. 양인은 일간이 강함. 거기에서 비슷한 겁재격이 있죠. 네. 월겁격, 월겁이라고 하죠. 월겁. 그래서 월지에 겁지가 있는 것은 겁재가 강한 거. 그래서 양인은 일간이 지나치게 강하니까 편관을 용신으로 쓰고요. 월겁은 겁재가 강해졌으니까 정관을 용신으로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관을 썼다라는 것은 일간을 극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하는 거고요. 월겁은 겁재가 강해져서 정관을 썼으니까 강한 경쟁자를 눌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쓰는데 반대로 되게 되면 편관격인데 정관을 쓰면 일간이 지나치게 강해서 내가 스스로가 정말 강한 놈인데 나보다 약한 겁재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놈이 더해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양인격의 정인이 있을 때, 정관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정말 제 대인배야라는 소리 들으려면 양인격의 편관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없네요. 태어난 시간 어딘가에 있겠죠.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구조가 19세 이전에는 정관이 왔죠. 그죠? 그리고 19세 이후에는 편관이 왔죠. 뭔 얘기냐면 19세 이전에는 뭐랄까요? 야갔어. 야근 사람?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 19세 이후에는 내 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운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운은 19세부터 좋아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19세 이전에는 보시면 신강한데 해수가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강한데 억부라고 하는 균형을 깼죠. 이렇게 되면 9살부터 13살 정도까지는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은데 13세 이후부터 19세까지는 억부가 깨져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19세부터 격용이 왔으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운을 만난 겁니다. 보통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 격생하는 운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처럼 격용이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것이 관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9세부터 29세까지는 관운을 살았으니 이름을 날리고 인정받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오는 거는 이제 정유대운 맞죠? 정유대운의 정화는 정제. 양인격의 재성은 희신 역할을 해요. 희신은 뭐냐면 내가 특별히 노력 안 해도 환경적으로 보좌해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정화가 왔잖아요. 정화는 경금을 보면 스스로가 그 사회에 쓰임이 있는 재주를 익히게 돼요. 즉, 이 시기에 뭔가 익히고 배우는 시기, 그래요. 이러면 29세부터 34세까지에는 연기자로서 연기 스킬이 늘어요. 그리고 격생하고 있죠. 이러면 활동 무대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29에서 34세까지 결혼을 못하면 39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기는 억부를 깼기 때문에 가정적인 안정이 잘 안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올해 넘기면 결혼이 점점 늦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사주에서 자월이 인목을 보고 병화를 봤잖아요. 수생목 목생화가 참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또는 배운 지식을 세상에 표현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냐면 김옥빈 씨가 되게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경금이 병화를 받잖아요. 이것은 병화는 빛이라서 열을 많이 포함하지 않아요. 경금은 재련되지 않은 원석이기 때문에 정화가 재련을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외강내유, 그래요. 겉으로는 되게 센 척하는, 세게 보이는, 그러나 속은 좀 물러서 약한 사람, 그래요. 그래서 김옥빈 씨 사주 보기 전에는 되게 세게 느꼈거든요. 근데 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편인이 일간을 생하잖아요. 편인이 일간을 생하는 것,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 또는 지식, 가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색채를 입혀서 표현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분이 뭔가 배우잖아요. 또는 어떤 연기 스킬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화 시켜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연기자로서 지금 이 시기 참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29세에서 34세, 이걸 만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 시기에 연기 스킬이 늘어서 차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는 시기죠. 운이 이제 올해 기해년이죠. 천간기토 정관이 왔네요. 아까 양인격의 정관이 오는 것은 뭐냐면 이기적, 경쟁에서 약한 상대를 이겨냄. 큰 의미는 없죠. 왜냐면 내가 더 강한데 나보다 약한 애를 밀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누군가와 경쟁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 경쟁을 내가 이겨내서 큰 성취감은 없는데 이익은 이익인 거, 약간의 명예운,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 해수 해인합 했죠. 이러면
일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일을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천간은 관운이죠. 그러면 명예는 생겨요. 다만 결과가 안 나와요. 아스달 연대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안 봤는데요. 글쎄요, 이 뭐랄까요, 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다만 연기력은 인정받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명예로 안 가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관이 명예,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명예로 안 가면 이게 남자로 가는데요. 관이 와서 경쟁자를 밀어냈으니 약한 경쟁자를 밀어낸 것,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토가 해수를 달고 왔잖아요. 이러면 짝 있는 사람 구설, 이게 가능하고요. 기토가 원래는 기토가 해중 간목이랑 합한 것은 얘기하기 그런데 그냥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론상 기토는 간목이랑 합해요. 여기서 근데 이 임수일간에게 갑은 자녀예요. 즉 애 있는 남자일 가능성이나 갑기 합했기 때문에 짝 있는 남자와의 구설, 이런 게 생길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기 잘 넘기셔야 되고요. 운 자체에서 이제 격생하는 운을 만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사주가 관용신 같죠? 예, 그럼 아직 관용신? 네, 관용신이 격용이고 성공할 운, 그러면 아무래도 2022년, 2024년, 네, 이때 2024년 이후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어쨌든 지지로 와서 해, 자, 축하고 관이 드러나긴 해요. 근데 저 축관은 자수와 자수가 불러온 축이라서 이것은 겁재가 불러온 거거든요. 경쟁자 또는 동료가 불러온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이제 드러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해자축하고 휩쓸려 가고 있는 토를 얘기를 하거든요. 수가 왕한데 또다시 수가, 해수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수가 와가지고 휩쓸려 가고 있는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는 수인데, 예, 또 수를 만났는데 천간의 기토, 기토는 부드러운 흙이죠. 그런데 해자축하고 수운이 왕한, 수가 왕한 사주에 수운을 또 만나게 했으니까 이것은 휩쓸려가는 관. 그래서 이런 시기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면 오래 가기 어렵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약에 작년에 만나면 오래 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결혼운과는 좀 무관한, 만약에 올해 누군가 만나서 결혼하면 이건 좀 결과가 좋지가 않으니까 이런 시기는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 중에서 39세 이후의 운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2024년 이후의 운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좋은 운이 남았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될 시기다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남편 복,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임자일주, 양인격 그랬거든요. 대체적으로 친구같이 편안한 사람, 또 비겁이 다자하다라는 것은 남자다운 사람,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너무 달라붙거나 너무 유약해 보이는 이미지보다는요, 좀 강하고 터프한 이미지의
좀 더 많이 끌려요.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 스타일한테 조금 끌리는데 그 와중에도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나면 좋은 사람 또는 만나면 좋은 띠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저게 토용신이니까 토운 왔을 때 또는 무토나 기토 떠 있는 또는 무토 떠 있는 무토 뭐가 떠 있죠? 무진년생? 그러면 2살 어린가요? 아니면 이제 무오년생? 8살 맞나요? 예,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좋은 띠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 외에도 간목이 드러나 있는 띠 또는 인목이 있는 띠 그래서 동갑내기 나쁘지가 않고요. 동갑내기나 또는 이제 간목이 있는 것은 한 3살 많은 사람인가요? 예, 이런 사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동갑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아무튼 그렇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